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나 서식할 수 있는 게 무좀이에요. 지긋지긋한 무좀. 뿌리 뽑는 방법. 저도 사실은 곰팡이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지긋지긋하게 네.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여러분의 예쁨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요. 땡땡과의 이별입니다. 무좀. 이름도 무좀. 정말 이별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는 무좀과의 완벽한 이별이 주제입니다. 무좀, 선생님.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무좀은요, 곰팡이 균이에요. 곰팡이 균이요. 네. 그러면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 습한 환경? 그렇죠? 또 좀 더운 환경. 거. 이 곰팡이 균, 무좀균은요, 네. 우리 몸 어디에나 있는 각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무좀이 어디에나 전신에 다 네. 생긴다고요? 근데 발에 왜 잘 생길까요? 발 더러워서. 맞아요. 우리 어머, 몸에서 맞았어. 제일 습하고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은. 아, 그래서 발에 주로 생기는 주로 거구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 발에만 생긴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저는 발무좀만 생각하고 머리 있었어요.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나 서식할 수 있는 게 무좀이에요. 아, 그러면 일단 주로 생기는 부위는 발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또 그리고 많이 생긴 데가 생기나요? 어디냐면요. 네. 사타구니, 아, 겨드랑이. 겨드랑이 여기도 땀이 네. 잘 차니까. 네, 예. 이런 데 굉장히 잘 생기고 보통 무좀의 증상 하면은 뭐 발톱이 뭐 두꺼워진다든지 뭔가 간질간질하다든지 그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뭐 증상 아니면 뭐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나요? 무좀은? 그렇죠. 일단은 발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제일 흔하니까. 이제 가려워하는 수포형, 수포가 수포형. 뽀글뽀글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서 엄청 가려워요. 그 다음에 두 가려워. 번째, 발가락 사이가 허옇게 돼요. 짓무르는 것처럼 하얘져요. 발가락 사이가. 예. 그게 이제 지간형 무좀. 거기도 지간형. 굉장히 많이 가렵습니다. 아,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가렵고. 세 번째 형태가 무좀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은데요. 각화형이라 그래요. 각화형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엄청 두꺼워지면서 네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요. 오, 아니 그냥 그 발 관리 잘 못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경우가 아닌가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없어요, 각화형은. 네. 그래서 이게 무좀인데 무좀인지 모르고 목욕탕에서 맨날 밀기만 하다가 네네. 밀면 또 생기고 밀면 또 생기고.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간형 무좀, 수포형 무좀으로 다 퍼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때를 잘 치료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좀이 잘 걸리는 사람들 혹시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은요, 약간 이제 살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땀이 일단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발가락 형태를 보면요. 발가락이. 발가락 사이사이가 꽉 붙어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 좀 한계가 안 되는 한계가 통계가. 하나도 안 되는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좀이 그 사이에서 서식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네. 그 다음에 말랐다 하더라도 네. 꽉 끼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키니진. 네, 뭐 그런 이런 거.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생기고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발무좀 잘 생기시는 분들 보면 부츠 같은 거 많이 신는 분들 있죠. 부츠도 좀 털부츠 네. 이런 것들이 겨울에 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차면서 그 안이 좀 많이 생길 습하고 수가 예, 있어요. 덥죠. 저도 사실은 곰팡이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아, 제가 선생님도 그러면 무좀이 갱년기잖아요. 몰랐습니다. 땀이 사춘기 너무 아니셨어요? 많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까지 가셨나요? 사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더워서 너무 땀이 더워서. 맨날 네. 많이 나다 보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가 땀이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도 열심히 바르고 네네네. 나중에는 약 먹는 것까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네, 정말 저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하게 네.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땀이 계속 나니까. 땀이 계속 나니까. 어쨌든 무좀이 생기면 뭐 이쪽은 뭐 어떤 증상이 있어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가렵지 않아도 동그란 점들이 생겨요. 동그란 점.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간 빨갰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변했다가 왔다 색깔이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런 게 보이시면은 이걸 곰팡이 균, 무좀으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발에 무좀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었던 바로 바닥이라든지 이런데 좀 걷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좀이 그렇게 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너무 세다. 막 이렇게 네. 바이러스처럼 쫙 퍼진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네. 아니지만 접촉이라든지 같이 수건을 쓴다든지 수건. 신발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걸로는 충분히 옮길 수 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가족과는 그렇다 치고 본인도 이렇게 무좀 한창 걸렸을 때 신었던 신발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좀이 이제 뭐 약도 먹고 좋아졌어. 그래서 그 신발들을 이제 계속 신어. 그러면 거기 뭔가 그 균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요 요새 그냥 슈퍼를 갔더니요 그런 신발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네, 항균 이런 스프레이. 것들을 저는 꼭 사용을 하라고 해요. 아. 그리고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요 신발을 좀 여러 개를 구입을 하시라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신고 오늘 네. 신은 거는 햇볕에 좀 바짝 말리고. 말려주고 그쵸. 내일 똑같은 신발을 신으면 한 개 내가 겠죠. 치료를 해도 다시 올마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신발 관리 잘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신발에 내가 다시 옮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을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무좀은 흔히들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완치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재발을 잘 하냐면 그런 발무좀이나 이런 무좀들이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무좀들 다 약을 바르면요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가려운 게 많이 사라져요. 완화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약을 끊어버려요. 아, 안 발라요. 다 나았나 보다. 네. 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곰팡이 포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바르면 그 그것까지- 포자까지 죽질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어진 건 아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2주간 약을 더 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중에는 뭔가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초하고 베이킹 파우더 섞어서 거기다 뭐 담근다든지. 근데 이런 민간요법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정말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빙초산에다 발을 담그고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온 아버님이 계셨어요. 화상. 네. 빙초산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효과가 효과는 없진 있을 수가 않군요.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원리가 뭐냐면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혀서 각질을 홀랑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각질에 살고 있는 균까지 다 각질이 죽어버리니까. 나가면서 다 나가게 되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조금만 농도가 세도 화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 화학적 화상.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냥 발이 그래서 그 화상 치료하느라 또 고생을 엄청 아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쓰는 네. 게 좋다. 왜냐하면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네. 이거를 쓰느니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네. 그럼 병원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저 병원 치료가 독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같긴 네. 해요. 특히 이제 무좀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 먹으라 그러면 이제 다들 기절을 해요. 간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사실 그거 하셔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네네. 케토코나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간독성이 있어서 이제 없어진 약이거든요. 네네. 그 인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약 먹었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네. 네네. 피부에 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먹으면 되긴 하는데 2주 정도. 이제 발톱, 손톱의 무좀이 오래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약들은 어느 정도 진짜 먹어야 돼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나요, 혹시 약을? 그러니까 약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약의 종류에 네. 따라.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3주 쉬는 약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되고 네네. 일주일에 하루 먹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도 있군요. 네, 그 약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거는 발톱 기준이에요. 네네. 손톱은 조금 더 적게 먹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을요 꽤 오래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모든 약은 간에서 간에 대사가 다 되기 부담이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네. 약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체크를 하고 네. 간이 나쁜지 간 검사를 하고 먹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그렇지만 약을 먹기 전에
바르는 약으로 그러니까요. 되면 가장 연고도 좋단 있잖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연고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균들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약에 듣는 균이 있고 네. 저 약에 듣는 균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약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실비보험대는 무좀 레이저가 있어요. 아, 무좀도 레이저가 네. 있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하나를 다 열을 통해서 없애는 방식이 있고 그냥 비접촉식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해주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네, 간단하네요. 그러면 좋아지는 건데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 무좀 치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먹는 약이 싫다 그러면 레이저 하셔도 레이저도 되고요. 네, 바르는 약도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종류가 많다. 네. 그래서 뭐 내 몸에 맞는 것을 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무좀에 진짜 뭐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걸려봤다고 믿고 싶은데 네. 걸렸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보면은 완치가 어렵긴 한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군대에서 처음에 무좀을 네. 옮았는데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좀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산초 버리시는 거 네. 맞아요. 그냥 같이 공존하시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는 뭐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한 무좀 뿌리 뽑는 방법 정말 없는 건가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치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며칠 먹고 좀 좋아졌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안 되고 네. 이것도 항생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성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야 된다. 충분한 그러니까 시간을. 이게 몸의 무좀은 일주일 먹어야 된다. 뭐 2주일 먹어야 된다. 부위에 따라서 그 간격도 굉장히 다르고요. 네네. 기간이 굉장히 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꼭 맞춰서 약을 네. 드셨으면 좋겠고 바르는 약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2주간 더 발라라. 더 발라라. 아주 중요한 거고요. 발톱 무좀이 있다, 손톱 무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먹는 약이 싫은 경우에는 레이저도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도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좀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산다 그랬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또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무좀을 또 치료도 잘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선 또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 번 걸리면 정말 헤어나기 어렵다는 무좀, 이 무좀과 완벽하게 이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생님? 예뻐집니다. 네. 자, 예뻐지는 굿나잇 다음 이 시간에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